이토록 불편한 고기. 크리스토프 드레서는 독일 작가로 미국에 살면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품으로 이 세상의 어린이가 100명이라면, 슬기로운 논리학, 알고리즘이 당신에게 이것을 추천합니다. 물리학 시트콤 등이 있다. 생각할 만한 주제, 고기를 먹는 것과 환경.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게 지구의 환경을 해롭게 하다니 참으로 불편한 일이다. 책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를 짐작하겠다. 원제는 소시지에 관한 것이다. 이다. 인류가 고기를 먹게 된 역사,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 사람이 먹는 고기의 양 등 고기에 관한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닭은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소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원래 돼지는 이렇게 살아요. 란 작은 캡션이 눈에 들어온다. 대조적인 공장식 농장에 사는 동물들이 가슴 아프다. 닭들이 앉기 좋아하는 회는 없다. 있다 해도 무거워서 날아오르지 못한다. 고기닭은 가슴이 몸무게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닭가슴살을 찾기 때문이다. 우유와 분유만 먹고 5달이 되면 도축당하는 송아지들. 1제곱미터도 안 되는 공간에 놓인 돼지들. 채식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지금보다 고기를 덜 먹기를 원한다. 비싼 고기를 먹기를 바란다. 동물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책의 말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적혀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쓰여 있지만 해야 할 일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곧 환경을 위한 길이다. 1. 고기가 먹고 싶어요. 사람은 꼭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사람은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식물과 고기 모두에서 영양분을 얻어요. 초식동물처럼 식물만 먹으면서 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채식주의자라고 해요. 반대로 북극 지방에 사는 이누이트는 고기만 먹어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에 적응해 왔을 뿐이에요. 가축을 기르지 않았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을 하며 과일, 채소, 곡물을 채집해서 먹었죠. 맛 좋은 풀이 많았던 중동 지역 사람들은 고기를 적게 먹었어요. 유럽 북부와 중부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매머드 같은 큰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고기를 먹는 게 몸에 좋을까요? 고기는 철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여러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지요. 하지만 고기 말고도 다양한 음식에서 영양소와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비타민 B12는 고기에만 들어있어요. 고기는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는 거의 3분의 1이 지방이에요.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해요. 식물성 지방은 동물성 지방과 달리 몸에 쌓이지 않아 건강한 음식이에요. 우리는 어떤 동물을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독일 사람들은 1년에 59kg을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2018년 한 해에 한 명당 53.9kg을 먹었어요. 1980년이랑 비교하면 5배나 된 셈이지요. 독일 사람은 평생 거의 한 마리, 양 2마리, 소 3마리, 오리 30마리, 칠면조 35마리, 돼지 41마리, 닭 723마리를 먹는 셈이에요. 질문. 동물의 이빨과 창자를 보면 초식동물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은 어떻게 다른가요? 독일 사람 한 명이 평생 동안 먹는 동물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가족은 일주일 동안 몇 마리의 닭으로부터 고기를 얻을까요? 고기를 먹는 것이 나쁠까요? 2. 우리가 먹는 동물들. 우리가 먹는 동물들은 어떻게 살까요? 보통은 수많은 가축을 엄청나게 큰 우리에 가두어 키우지요. 이런 농장을 공장식 농장이라고 해요. 여기에 사는 가축들은 평생 우리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좁은 공간에서 살죠. 소는 원래 천천히 풀을 뜯으며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살았어요. 푹신푹신한 땅이나 풀밭을 좋아하죠. 하지만 공장식 농장에는 우리 하나에 100마리 이상이 함께 지내며 주어지는 공간은 2.7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콘크리트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똥과 오줌이 빠져나가게 만들었어요. 고기 닭은 보통 한 우리에서 1만여 마리가 함께 살아요. 바닥은 더럽고 매우 좁아요. 가로 1m, 세로 1m에 25마리가 함께 살아요. 유기농 농장에서 자라는 가축은 공장식 농장에서 자라는 가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기농 농장에서는 돼지 한 마리가 1.3제곱미터의 공간을 차지해요.
공장식에서는 0.75제곱미터를 차지하지요. 유기농 가축은 공장식 농장 가축보다 햇빛을 조금 더 오래 쐬고 조금 더 오래 살아요. 트럭에 실려 운반되는 동물은 왜 그렇게 많을까요? 트럭에 실려 이동할 때는 가축들이 서로 바짝 붙어서서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몇 시간을 보내요. 독일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가축은 산채로 며칠씩 옮겨 다녀요. 모든 가축은 평생 최소 한 번은 이동해요. 누구든 마지막에는 도축장에 가야 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약 12억 마리가 도축장으로 가지요. 우리가 먹는 동물들은 어떤 방법으로 죽을까요? 대규모 도축장에서는 돼지를 기절시킬 때 이산화탄소를 써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가스나 전기를 사용해 동물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규정했어요.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축해야 한다고 정해 주었어요. 질문. 공장식 농장은 어떤 농장을 말하나요? 소가 원래 살았던 방식과 공장식 농장에서 사는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기농 농장의 가축과 공장식 농장의 가축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요? 3. 고기와 환경. 고기를 먹는 일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까요? 가축은 식물 사료를 먹어요. 식물을 키우기 위한 땅이 필요해요. 손바닥만한 소고기 한 조각을 먹으려면 큰 거실 넓이의 땅이 있어야 해요. 같은 양의 단백질이 들은 콩을 생산하는 데는 의자 하나 넓이의 땅이면 충분해요. 사람들이 고기를 점점 더 많이 먹으려고 해서 가축 먹이를 기르는 데 쓰이는 땅이 크게 늘고 있어요. 지구 표면의 4분의 1이 목초지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숲에 나무를 베고 있어요. 소와 양을 방목할 땅을 확보하려고요. 가축 사료와 인공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돼요. 가축과 사료를 운반할 때마다 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요. 소가 트림이나 방귀로 내보내는 가스는 메테인이고 메테인은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센 온실가스예요. 소를 가축 우리에 가두면 메테인이 많이 배출되어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방목장에 키우면 소가 더 오래 살고 방목장의 눈동이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기름진 부엽토가 만들어져요. 가축을 기르는 방법에 따라 달라져요. 채식주의가 정말 환경에 더 좋을까요? 동물 성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비건 식품이 반드시 환경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몬드와 아보카도를 기르는 데 들어가는 물이 엄청나요. 질문. 고기를 먹는 것과 기후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숲을 목초지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숲이 사라지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더 잘 먹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걸까요? 우리가 고기를 적게 먹으면 환경에 좋아요. 돈을 더 주고서라도 좋은 조건에서 키운 고기를 사면 가축들에게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요. 건강을 생각하면 고기 소비를 줄여야 해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암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터무니없이 싼 고기는 쳐다보지도 말고 더 비싸고 좋은 고기를 찾으세요. 그리고 고기를 즐기세요. 날마다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동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에요. 가축들은 더 넓은 공간에서 지내고 신선한 공기도 마셔야 해요. 농부를 지원하고 더 엄격한 환경 법률 만드는 일도 정부가 할 수 있어요. 질문. 고기를 살 때 볼 수 있는 인증마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고기를 적게 먹으면 환경이 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환경을 위하는 것은 관계가 있을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일을 이용하기 바랍니다.